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한상기업의 성장과 역할 세미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에 전원을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아닌 인류기업이라는 주제로 고상구 베트남 K마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상구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단 소개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착한 CEO, 수출 농업으로 가는 길 황병구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CEO가 성공한다. 인도네시아 KMK 글로벌 스포츠 그룹 회장 송창근 회장님이십니다. 송창근 회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부 글로벌 한상기업의 사례 연사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K마켓의 고상구 회장님께서 1등이 아닌 인류기업을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도 여수세계 한상대 대장을 맡아서 대회를 치른 바 있고 또 베트남 K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고상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PPT 자료 갖고 잘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저걸 갖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사실 제가 어제 개막식 때 김진표 의장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 일 보니까 참 감동적인 우리한테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동포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중적인 편견 속에서 제동포들은 그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해동포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나라 가서 우리가 틀을 잡고 또 발을 붙이고 거기서 또 성공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힘든 고난의 과정,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든 과정들이 있죠. 저도 이 많은 이 강의를 해봅니다만은 뭐 이게 계속 쭉 성공만 있으면은 저도 그렇게 찾지 않을 것이에요. 왜? 중간에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실패라는 것이 실패로 끝나면은 그것은 정말로 실패이지만 실패가 우리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동포가 왜 해외에서 사는 게 힘드냐 하면요. 사실은 자 우리 주변 국가 한번 보시죠.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국가들, 또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는 우리 제동포들은 지역 국가 간의 분쟁 또 국가 간의 어떤 감정 싸움에 인해서 그 가운데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제동포들입니다. 우리 일본에서 일본과 한일 관계 반한 감정이라고 반일 감정이 날 때는 그 가운데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일본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 기업가들이에요.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과 이렇게 또 이 국제 간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에요. 다 철수해야 되고 한국 기업들에게 고통이 가해짐으로써 스스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한상인 기업가들은 그 나라에서 그리면서 버티면서 그 가운데 이겨내면서 제가 있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언제 중국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어렵고 살벌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대한 한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정경련에서 조찬 강연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해달라는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강연을 내가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내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엄청난 기업가들인데 그 가운데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도저히 참 망설여졌습니다. 아이, 여보시오, 내가 그 가서 내가 그분도 강의 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구멍가게 사장이에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구멍가게 사장은요, 우리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 보세요. 제일 새벽같이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 동네 마당 다 쓸어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좋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개 만나, 강아지 만나도 아이고 강아지 귀엽다 예쁘다 해줘. 애 안고 엄마가 오면 아이고 애 예쁘다 그래야 돼. 이게 동네 구멍가게 장사예요. 모든 기본은 그런 정신, 그게 바로 서비스고 고객 감동이죠. 그게 기본인 거죠. 저는 이 장사꾼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대단한 기업가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성공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다. 자, 우리가 동네 시장 골목 가게에 잘 되는 떡볶이 가게가 있습니다. 김밥집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 집은 손님이 끌고 아주 잘 돼요. 왜? 떡볶이 파는 떡볶이 가게고 김밥 파는 김밥집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담는 홍과 열정, 특별한 비법,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 가치다. 자, 그럼 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는 2002년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2000년도에 베트남에 가서 그 당시 20년 전, 지금 딱 만 20년이 넘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20년간의 베트남은, 20년 전의 베트남은 아주 우리가 지금의 베트남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그런 나라였어요. 밤 9시만 되면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암흑 같은 그 대도시인 하노이가 그랬었어요. 저는 그 20년간의 베트남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폭풍 성장의 시대, 그 한국의 경제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를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폭풍 성장하는 그 20년의 중심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나도 역사적인 가치에 그 중심에서 같이 함께 해왔다는 것에 양국가에 그걸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전 만났다. 제가 베트남 처음 시작할 때는 베트남 교민이 600명 있어요. 600명 하노이시에. 그 600명 중에 외교관들 또는 대기업 주재원들 빼면요, 정말 우리 순수한 교민은 200명, 300명도 안 됐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 처음 베트남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비코 센터 있죠. 제가 이제 백화점을 이제 처음 투자는 백화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코리아타운이라는 백화점입니다. 저 백화점 시작하면서 백화점에 거금, 그 당시 2002년도에 거금 23억을 들고 가서 제가 그 당시 액세서리를 하고 있다 중국 이유로 가려다가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에 이제 한번 홀딱 반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깁니다만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상대 저한테는 한 90분을 줘야 되는데 이 25분 가지고는 이야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빼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동적이지 못해요. 그걸 다 이야기해야 감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백화점을 하면서 단 6개월 만에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파산이 아니고 폐업을 했어요. 왜? 이거 6개월 23억 대에서 6개월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딱 여기서 사업을 멈추고 지금부터 6개월째 한 달간만 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 한 달에 2만 불 했습니다. 임대료 한 달에 2만 불 했는데 자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한 달간 시간 돌라. 이 물건을 전부 내가 여기서 이제 파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폐업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간 이 물건을 저기에서 못 팔면 어찌 팔겠습니까? 구슬이 서만이만 뭐해 끼어야 보배지. 저기서 팔지 못하면 그 물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고로 들어가야 애물단지가 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창고 임대료 나가죠. 계속 더 많은 리스크가 이제 앞에 뻔합니다. 그래서 저 한 달 만에 이것은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제가 여기 보면요, 성공적인 실패란 말이 있죠. 왜 실패만 실패지 왜 성공적인 실패냐? 좀 이상하죠. 자, 멋지게 폐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50%부터 90% 세일 행사를 막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막 이제 불티나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 물건이 막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보름이 지나도 그 많은 물건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한 20일 지나니까 물건이 덤성덤성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남자 빨간 구두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남자 구두. 누가 신습니까? 그걸 200만 동 파는 걸 10,000동에 내놨어요. 아 이거 뭐 한 푼에도 건져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완전히 쓰레기까지 싹 정리하는 엄청난 이 폐업으로서는 기가 막히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실패. 거기서 30만 불을 건집니다. 그 당시 3억이라는 한국 돈을 건져내면서 다시 그 돈이 이제 재계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뭐 3억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02년도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시작했느냐? 바로 인삼 매장을 시작합니다. 왜? 자, 이대로 사업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 한국으로 쳐서 가자. 이렇게 주위에서 저희 집사람도 저희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23억이라는 돈, 큰 돈을 거금을 깨먹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그냥 다 잃는 거죠. 실패죠. 완전한 지금 실패해서 가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재도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전이 바로 내가 그때 보니까 인삼이 잘 되더라. 백화점에 신사복, 숙녀복, S캐주얼, Y캐주얼, 뭐 정장, 뭐 펜시, 문구, 이불, 가전 다 있었죠. 백화점이니까 다 한국 제품 코너가 다 있었는데 저 인삼이 잘 되더라. 왜? 인삼 매장은 전 생각도 없이 만든 거예요. 한국 백화점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뭐 식품은 뭔가 하나 놔야 되겠구나. 그 당시 뭐 슈퍼 까자스낵 이런 거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인삼이다.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이제 진열을 해놓은 거죠. 인삼 매장에 저 인삼을 판다 그러니까 인삼 전부 가공품이죠. 저 인삼주가 그림이 있는데요. 저걸 이제 판 게 아니고 처음에 홍삼액, 홍삼절편 뭐 여러 가지 홍삼티, 뭐 인삼차 이런 거죠.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인삼의 본체를 실물을 보여주자. 그래서 인삼주에 인삼을 금산시장 가서 6년간 턱 왕왕대 제일 큰 놈을 갖다가 인삼주 병에 들어서 쫙, 그거는 지금 이게 큰 병이 없습니다만은 이마탄 병이 있어요. 기둥처럼 돼 있는 거. 그게 막탁 꽈 놓으니까 용 같아요. 마치 용이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인삼주. 그 빅포 드라곤 딱 동판으로 명패를 팝니다. 빅포 드라곤 딱 그럴듯하게. 이게 원가가 얼마냐? 그 당시에 금산의 인삼 한 채가 24,000원이었어요. 한 채당. 그 큰 거 한 병 땄는데 두 채가 들어갑니다. 두 채 얼마입니까? 48,000원. 5만 원 안 돼. 5만 원 맞죠? 병이 한 10,000원 정도 해요. 술은 그 누면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 원도 한 7, 8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얼마에 붙였느냐? 3,000불. 몇 배입니까? 왜 3,000불에 붙이냐면은 저는 이걸 팔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은 인삼이 이렇게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거야. 이걸로 저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팔 생각 누가 사겠어요? 그걸 전 산다고 생각도 안 했죠. 누가 그거 사겠어? 하지만 이양 안 살 거 가격이나 시원하게 붙이자 싶어서 3,000불 딱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인삼 제품만 팔고 저놈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리담회 아시죠? 박리담회 뭡니까? 사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게 박리담회죠. 예? 저건 뭡니까? 엄청나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게 후리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후지다데니 교수선 유태인의 상술, 후지다데니 교수가 아닙니다. 그 맥도날드 장사꾼입니다. 그분이 쓴 사과입니다. 쓴 책에 보면은요 후리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남기고 많이 파는 거. 이게 상책이에요. 장사꾼의 가장 상책이 뭐예요?
많이 남기고 많이 파는 게 그게 장땡이죠. 제 박리담에는 하책인 거예요. 근데 난 얼길에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고 얼길에 제가 붙여놓은 게 저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왜 터졌느냐? 그 당시에 베트남에는요, 이제 서서히 이제 베트남의 국제사회로 이제 문을 열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 국가들이 들어오고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자체 베트남의 경제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허가 관계가 이제 막 베트남 자체도 부동산 지어야 되고 아파트 지어야 되고 하니까 인허가 관계가 많아요. 그때 뇌물용으로 저게 적격이었어요. 다 인삼 실물이 툭 갔더니 그 당시 모든 베트남 높은 분들 집에 가면요, 저것이 병마다 사이즈마다 우리 양주 진정해놓듯이 딱 진정, 그게 과시였어요. 루이 13세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저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매장에 가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비싼 거. 그래서 제가 인삼왕이라는 별명을 호칭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백화점 23억 해서 뜯어먹은 걸 저거 단방에 저걸로 그냥 다 후리담에 했으니까 단방에 저걸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인삼은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인삼 시장을 만들어서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K마켓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 이게 이제 스타코리아, 인삼 매장 이름이 스타코리아입니다. 왜? 한국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때 이제 장동건이하고 대장금 한류 영표이 좀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는 인삼이니까 스타다, 스타코리아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장을 잘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제 식품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한국 식품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 한국 식품 할 때 이제 3년간 계속 투자만 했습니다. 계속 인삼 팔아서 식품에 다 한국 식품 묵지도 않죠. 식품은요, 10년 공들여 100년 묵고 사는 사업이에요.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입맛을 바꾸는 거, 식문화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에, 동남아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 입맛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10년을 공들여야지만이 100년 먹고 사는 산업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인삼 팔아가지고 식품 팔리, 이야기도 깁니다만은 다 저들매하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삼 시장을 식품 시장, 인삼에서 식품 시장을 이제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해서 이제 식품이 딱 자리고 이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저 물류센터도 옮긴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옮긴 지 3개월, 내 땅이 아니고 나무 땅에 그래도 크게 빌렸어요. 물류센터를 지었는데 저것이 홀딱 다 화재에 전소, 라면 한 봉지 못 건지고 그냥 다 전소돼 버린 거예요. 라면 한 봉지 건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낼 수도, 왜? 불 끄기 바빴으니까. 모두 불 끄자 하고 나중에 불이 붙으니까 다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 나오다 보니까 싹 그냥 다 타버린. 라면 한 봉지 못 주고 저게 거의 한 600~700만 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창고에 그 물류센터에 가득 있던 냉동창고, 투자 설비비, 그 당시 냉장 창고도 우리가 다 지었죠. 투자 설비 싹 다 또 한 번 이렇게 또 아픈 시련을 또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뭘 만들어냈냐? 그냥 돈만 있고 말만 안 되죠. 손에 보면 이하원. 자, 우리는 하나야. 자,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요 굉장히 허술하죠. 베트남 어떻습니까? 베트남 주석궁 총리 관자 앞에 경찰들이 이익하고 앉았어요. 총 들고 이익하고. 네? 군인들 행군할 때 우리는 쫙쫙. 군인들도 농담하고 기아 빠진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가 어땠습니까? 프랑스를 물리치고 미국을 이긴 나라예요. 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똘똘 뭉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도 있죠. 우리 한국민도 위기에 처할 때 얼마나 강합니까? 금모기 IMF 때나 어떤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주, 평소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허술해 보여도 위기가 오면은 이 베트남 세대에 뭉치는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얘들이 직원들이 또 정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와서 내한테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 다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정말입니다. 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저 시대 다 겪어야지. 그 다음에 그 성공의 가치가 있고 또 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의 성공 신화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하면 돼. 울지 마. 이하원. 우리는 하나다. 중따라 못. 베트남 말입니다. 이게 건배사도 많이 해요. 왜? 베트남 사람들 이때 회사가 불이 다 타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저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베트남 사람들은요 왜 인삼주로 내가
병을 담았냐면은 실질을 봐야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말은 안 믿어요. 인삼이다 하는 거 보여줘야 그 인삼인 줄 저거 맞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불이 다 탔는 거 저것도 봤잖아. 야,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야, 우리는 하나야. 가자. 지금도 우리 구원은 이하원입니다. 저때 만든 거가 이하원. 좋은 걸 건졌죠. 그 많은 것보다 더 큰 거를. 그래서 다시 쉽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우리 회사가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회사의 워크숍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사님도 오세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워크숍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회사 규모가 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합된 힘을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갈라디너 전날 1박 2일로 갔는데 갈라디너도 멋지게 하고 아주 창의성도 뛰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까? 뛰어나고. 그 다음 날 하는 우리 이제 아이디어 경영대가 있어요. 자, 너가 부서에 여러분 우리 회사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사정은 회장인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장에 있는 종업원, 캐셔, 판매원 이런 애들이 그 매장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물류센터에 직원들 일하고 있는 애들이 더 잘 알고 구매팀들이 더 그 구매팀의 문제가 뭔지 더 잘 알고 각 부서에 일하는 애들이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야, 누구 각 부서의 문제점들을 한번 너희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이 콘셉트 주제예요. 아이디어 경제인데. 그러면 걔들이 문제라고 막 저기 열띤 막 준비를 합니다. 부서별로. 그럼 1등은 자, 전부 너 한국 보내주는 거예요. 뭐 상도 후하게 그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막 상도 후하게 오고 그 딱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자, 너 문제 너가 해결해봐. 그 문제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가 무조건 지원이다. 그러면 자기들 문제 다 드러냅니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낭비다. 이건 이렇게 개선 방안이 찾아내고 그럼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끄자내서 너가 스스로 해결해. 그럼 너가 문제는 누가? 너가 스스로 해결해. 너가 문제, 너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원의 우리 팀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너야. 너희들이 이것을 문제를 찾아내서 너희들이 해결하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화도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자, 우리 회사는 1등이 아닌 16이요. 우리 회사의 들어오면 현판이 저렇게 동판이 딱 입구에 저 크다나 있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짧네. 자, 우리가 고객은 왕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그렇듯이 요즘은 뭐 1등이 아닌 16입니다. 저게 또 우리 모든 회사가 이제 1등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두에 있는 사람이 1등이지만 인류는 남이 가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 길을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인류죠. 자, 1등은요 자신감이에요. 인류는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에 열등감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 인류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너 우리 따라올 수 없어. 우리가 이 분야의 최고야. 너희 하지 못한 거 우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매장은 굉장히 프리미엄화된 고급 매장이에요. 그게 우리는 마켓쇼가 아닌 고객의 라이프쇼를 추구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켓쇼는 매장을 많이 내면 돼요. 우리 베트남에서 136개 매장이 우리는 다 직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해요. 절대 이제는 좀 더 클락한 남들이 합니다. 더 나무돈도 갖고 해야지. 그래야 기업을 못 키워. 내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우리 회사를 더 키울 만한 준비. 우리 회사 직원들 그 역량이 돼 있지 않아. 기업은 돈만 투자한다고 돈 많이 한다고 기업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 다 망한 거예요. 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역량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나도 그 역량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지금 136개 매장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은 일거리를 주면 갑자기 돈 가지고 매장 136개가 200개, 300개 만들어놓으면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준비 단계 충분한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생길 땐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거죠. 날개를 다는 거죠. 아직은 날개를 달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매장이 굉장히 프리미엄합니다. 저런 매장 하나 가지고요 일반 매장 5개 나오는 비용이 한 매장이 다 들어갑니다. 온도 관리 이런 게 정말 한국보다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인류 정신이다. 그 우리 회사에 이제 또 하나의 뭐 고객 보안실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잡아냅니다. 뭐 이런 방이 전부 사면으로 하면에서 보안팀들 다 앉아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고객 안전도 또 직원의 유통은요 직원들이 관리 잘못하면 다 망한 앞으로 하는 거 뒤로 미치는 겁니다. 저거는요 롯데마트들한테서 배워갑니다. 자들도 그래 못해요. 자,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게 우리는 또 스타트 퍼스트 퍼펙트 레이트. 왜? 야, 너 그거 될 것 같아? 시장 먼저 해. 그럼 완성은 그 다음에 해란 말이야.
응? 우리는 기업 간의 전 사대적 힘입니다. 판단력, 이거 딱 보면 될까 안 될까 무슨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결정해야지. 결정해야 되고, 결정했으면 실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 지속력. 내가 판단받다 생각하면 판단력과 결단력과, 그 다음 실행력과 지속력을 가져. 그리고 또 제가 속도가 빨라야 된다. 뭐냐? 자,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빨리 생각해. 그 다음 정보의 속도, 요즘 정보하시죠. 정보의 속도가 빨라야 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의사결정이 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실행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4대4 전략이에요. 우리 직원들 저는 항상 이렇게 교육입니다. 이 4대4 전략으로 스타트, 야, 생각해서 꿈을 대지 마. 뭐 따지고 안 되는 방법 찾고, 뭐 리스크가 원인이. 너 생각 빨리 시작해. 하고 완성은 다음에 만들어가. 그러다 안 되면 접으면 돼. 그러면 되잖아. 안 되면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또 밀어붙일 이유는 없죠. 하지만 스타트를 먼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다 죽게 돼. 그걸 두려워하면은 다른 게 다 정말 좋은 게 우리가 놓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스타트 퍼스트 퍼펙트 레이트. 시간 다 돼가나? 자, 제가요 사실은 한 90분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숨이 찹니다. 이걸 이렇게 짧게 하려니까. 왜? 이거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앞에 스테이지가 아주 재밌는데, 자, 이 타임 오버 됐다고 신호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기회에 오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오면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드신 이장섭 교수님, 정말 우리 재동포 한상을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할수 있는,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교수님과 같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재동포청이 생기면요, 동포를 연구하는 이 학회를 하나 만드셔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상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한상 그런데 한상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고상구 회장님 계시네요. 사실은 뭐 한상의 정체성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 한상의 기업가 정신, 실패와 도전,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아까 보시면 스타트, 퍼스트, 퍼펙트, 그다음에 레이터, 그래가지고 진짜 그 비즈니스의 그런 실행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런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회장님의 그런 한상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인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업으로 가는 길 주제로 발표해 주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황병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고상구 회장님도 보니까 시간이 짧아가 중간에 고마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을 왜 어떻게 갔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왔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좀 계획이 있는 거 그거 좀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차 세계 한상 대회를 미국에서 하니까 그 부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아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남들만큼 문교부에서 인가해준 학교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계속 저를 만나는 분들은 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저만큼 선생님을 많이 모시고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제게는 아주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혹 다음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울산에서 화훼업을 하다가 IMF 이후에 이 농가 소득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해봤는데 일본은 수출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자기네 내국의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지면은 이 검역에서 어떤 티를 잡아서라도 그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했거든요. 다 핀 꽃 이제 사기 화분에 딱 3개를 심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도저히 치사해가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중국으로 이제 또 해봤는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춘절 이후에는 이게 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림부에다가 전 세계 난 시장이 어디가 제일 좋으냐 하고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중앙대학교 교수로 된 김성훈 장관이 한국농업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미국 난 시장 조사는 책을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한 5번 읽고 나니까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을 가려고 보니까 미국에 인맥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가 수배를 했습니다. 미국에 혹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교포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만은 부산에 어떤 분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이제 한국 분들이 한 50농가가 모여서 농업에 종사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 50농가 단체 회장이라는 분을 잘 아는데 당신이 가려면 내가 연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 소개로 사실은 올랜도에 있는 오영기라는 분을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뭐 중간에서 자기가 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그럴 필요 없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내가 직접 연결해서 한번 만나 뵙겠다 이래 했는데 그래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드리니까 이분이 좋다고 좀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려니까 아무 그거 없이 덜컹 들어갔다가 혹시 아무런 볼 일도 제대로 못 보고 나오면 돈만 깨먹겠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 좀 나오시면 안 되겠느냐. 내가 들어가려니까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나와주세요 했더만은 이분이 이제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니까 단장 돈이 없어서 농림부 장관님한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순천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 장관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거는 함자로 지금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보통 뭐 장관님이나 이런 데 높은 데 편지를 쓰면 밑에서 다 보고 없애고 막 이래야 되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운 좋게 그 장관님 댁까지 가서 장관님이 그걸 보고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편지 쓰고 일주일 만에 농림부에서 전화가 편지 썼느냐 썼다. 그럼 울산시에다가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문서 보냈으니까 빨리 만들어 올리라 해가지고 사실은 정부 지원을 좀 받고 울산시의 지원을 좀 받고 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우리 농협협동조합장을 보고 내가 당신들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농민들 생산하는 거 파는 일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려는데 혼자 겁이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농협이 투자를 좀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01년도 3월 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분 보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만은 이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시청의 과장님이나 농촌지도소 소장님 또 농협지역본부장님이 하는 말씀이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전부 다 거기서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사람은 나오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지도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지도소 소장님 보고는 당신은 저 사람 말에 사기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소. 또 시청 과장 보고는 말에 일관성이 있는가. 뭐 또 저 농협지역본부장 보고는 또 저 양반이 갖고 온 자료가 뭐 현실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거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분한테 나오실 때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의 최고 체조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연간 평균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강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미국의 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는지 현재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오시면서 다 해가 왔는데 회의를 한 하루만 8시간 이상 딱 앉아가 이래 회의를 한참 막 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기 위해가
호텔에 보내놓고 우리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기성이 있습니까? 없대. 그 다음에 말 일관성이 있나? 있대. 가도 되겠나?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갑니다. 이래가 그 다음 날 그분을 다시 이제 회의하는데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했어요. 이제 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때 제 나이 48인데 내가 참 진짜 간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상식만 가지고. 그런데 그분하고 MOU를 할 때 생산은 우리가 하고 돈도 우리가 투자하고 파는 건 당신이 팔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한 1년을 해가지고 난이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게 말씀은 한 100리 앞에 가고 몸은 100리 뒤에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하고 같이 가다가 완전히 망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지분을 다 당신한테 팔고 우리는 한국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 하니까 이 양반이 돈이 없어 못 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 지분을 팔아라. 우리가 살게. 이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나 하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얼마나 저 애를 써서 만났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파느냐.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1년을 딱 해보면 당신 절대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당신하고 계속 가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당신한테 싸게 파고 갈 거니까 사라. 이러니까 자기는 못 산다 하더라. 팔아라 사라 이러다가 제가 아주 집약에 한 6개월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제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뭐 이 물가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돈보다가 한 1억 정도로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농협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합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한 1억 정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1억 정도 수업료 주는 셈 치고 살까 말까 이랄까네 조합장이 삿불 아가더라고. 그럼 당신 돈 가지고 들어서 해가 이제 그걸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해가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이 미국 분들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 가서 이제 꽃이 쫙 우리가 처음에 농장을 한 1,000평밖에 못 지었거든요. 그 이제 물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꽃이 많이 피니까 이분들이 오셔가 상당히 신사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 시세보다가 너무 싸게 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래는 못 판다 하고 그날 일하는 애들 시켜가 싹 다 잘라버렸어 꽃을. 그런데 이 장사가 한 일주일 후에 왔는데 꽃을 제가 싹 잘라버리고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둥그래. 너 왜 이렇게 잘랐느냐 하거든. 너 같은 사람들이 와서 쉴 데 없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가격을 제시를 해서 뿔 따고 나가 안 팔려고 차를 다 잘랐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만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저희들 농장에 와가 물건값 깝자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 아주 골치 아픈 인간이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이제 판매를 도저히 안 되가 이제 쇼에 계속 나갔습니다. 이제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 쇼에 나가서 한 분 한 분 이제 고객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장을 계속 확장해야 되겠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팜 크레딧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농협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 예수금 사업은 일체 안 하고 이제 대출 사업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또 보증을 해줘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비자를 사업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E2 비자를 받은 사람 이제 돈이 좀 필요해 은행장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E2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 너 나라 갚으면 끝인데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담보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그 의지나 또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빌려준다고 하길래 그 은행의 은행장 보고 너그 이 저 그룹에 제일 대출적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부위라 너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 밥은 못 사. 저녁은 너가 사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 은행장이 레지나라고 저하고 아직도 참 그 친하게 지내는데 이 여자가
자기는 은행장을 모시고 왔어요. 그 저녁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 40, 50 농가가 있으니까 사람들 다 불러내 가지고 딱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그로우 서플라이 판매하는 그 사장 한 사람을 딱 부르고, 그 동안에 제가 가기 전에 은행 거래를 했던 그 뱅크 펄스트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팜 크레딧 높은 사람을 딱 불러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로우 서플라이 판매하는 사람 보고 너 한국 사람들 상대 많이 하지, 많이 한다. 한국 사람이 어떤지 평가를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너그 민족은 말이야 외상 가져가 돈을 안 갚아가 골치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뱅크펄스트 은행장 보고, 당신도 우리 한국 사람 상대로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의견들 평가를 한번 해보소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네 민족은 예를 들어 7년 동안에 이 돈을 빌려가서 매월 원리 합계금을 갚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4년 5년 되면 다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빨리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약속한 날짜대로 이걸 갚아줘야 되는데 넌 빨리 갚아서 머리가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팜크레딧 은행의 제일 대출적으로 높은 사람 보고, 이래도 돈 안 빌려주냐? 우리 민족은 이자가 안 나가는 돈은 아마 안 갚으려고 오만 떼를 다 쓰지만 이자 나가는 돈은 내일 아침을 굶어도 갚는 게 우리 민족성이다. 그런데도 안 빌려주냐? 딱 이랬더만은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답을 줄게 하고 돌아갔어요. 갔는데 진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딱 연락이 와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일이 있기 한 3년 전에 이제 요걸 만들었는데, 그 일이 있고 3년 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진 거 있잖아요. 그때 영막 죽겠는 거예요. 1년에 하여튼 한 100만 불씩 적자가 나는데 그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한 400만 불을 그 은행에서 빌렸었어요. 써가지고 회사를 조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 일으켰는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면이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해 그 저희들이 사놓은 땅에 그린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이 하이웨이 도로가 이제 그걸로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 문제가 걸렸는데 제가 이제 참 아주 좋은 그 변호사를 잘 만나가지고 보상금을 상당히 그 실제 그 시가보다 많이 좀 받았는데 그 보상금이 나오는 과정에 이제 인컴택스 보고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상금 나오는 거하고 텍스 보고하는 요 간격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겨가 텍스 보고가 좀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페널티가 한 5만 몇천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 못 낸다고 뒤로 자빠졌죠. 그랬더만은 회계사가 이제 계속 우리 조 기자 아주 회계사 그룹의 대표가 계시는데, 이 회계사가 계속 아야야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없으면 못 낸다 근데 어쩔 거냐 이런 막 싸우는데, 제가 이제 왜 그걸 못 내게 되면 정부 보상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인컴 텍스가 늦어졌는데, 그걸 빈자로 저 사람들이 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건 누구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버텼죠. 그랬는데 이 회계사가 싸워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RS에다가 약속을 잡아라. 내가 직접 간다.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야 돼. 이런데 그날 그걸 해놔놓고 제가 한 달쯤 수염도 안 깎고 아주 차림을 남다하게 해가 이제 딱 갔어요. IRS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쭉 설명을 했죠. 이게 정부가 약속 날짜대로 돈이 안 나와서 안 나온 것 때문에 인컴택스가 이렇게 해서 이래 늦어졌는 건데, 너희들이 페널티를 무니까 나는 이미 정부 돈 준 거 가지고 우리 멤버들 다 갈라주고 돈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건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만들어주라. 아니면 이걸 다 공제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게. 이랬더만은 그 미국이 희한합니다. 그 담당자들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이 여자 두 사람이 나와가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많이 갚아줄게 하는 거는 보고 하하 웃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못 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5만 몇천 불 되는 돈을 한 달에 한 900불씩인가 내가지고 1년만 내면 갚으면 다 끝나도록 해서 달달이 900불 내라는 돈 낼 수 있는 요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다 디스카운트를 해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날에서는 실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편리를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미국이더라. 하여튼 이 말씀을 올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가 한국 난을 미국에 가져가서 수출 전쟁 기지에다가 재배를 해가 미국 시장에 팔려고 갔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이제 미국 USDA하고 한국하고 난을 이제 재배하는 화분채로 갖고 들어가는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부 뿌리를 다 씻어가 소독해가 이제 그냥 배우루트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가져가서 심어고 키워보니까 한 30% 로스가 납니다. 근데 그 30% 로스 때문에 회사가 영 빚이 날 정도로 힘들고 못 견딜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 이제 우리 총리로 계시는 저 어른이 미국의 대사로 계실 때예요. 그때 그 대사관에는 보면은 그 농림부의 그 농무관이라는 분이, 그 고참 국장이 한 번 나와 계세요. 그 이분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나오시면 꼭 저희들 농장에 왔다 가고 이러하는데, 그때 이제 김경규 농무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대사님이 마침 올랜도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농장에 와 가지고 그 김 농무관이 하는 얘기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묻길래 제가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농장을 좀 더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한을 해줄 거고, 필요한 게 뭔지 말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또 타일랜드보다도 더 잘 살고 요 옆에 있는 코스타리카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난을 그 나라들은 다 식물을 미국으로 재배하던 화분채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이미 돼 있어서 그 사람들 엄청난 많은 양들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다. 이걸 당시 만들어내서 이랬더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년을 걸렸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이제 진행이 너무 느려져서 제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 호접란이 제일 수출량이 적어 가지고 미국하고 USDA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한 테이블에 이게 넘버 원으로 올라가야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고기를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협상을 하면, 이번 소고기 우리가 한국에다 좀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 세를 좀 제일 낮은 걸로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호접란이 만약 1순위에 들어갔으면은, 야 우리가 호접란 미래 10개 내가 이거 해줄게, 네 이거 받아줄래? 이래가 이게 협상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호접란이 이게 제일 저 꽁트에 가 있대. 수출량이 적어가지고. 그래가 내가 여보 이거 하여튼 당신이 이것만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조상 대대로 당신 아주 친송받을 거요. 그리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 선전을 온 천지가 할 거니까 이거 좀 만들어내라. 그랬더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시작했는데, 3년 동안에 우리 호접란이 1순위에 가는 선까지 딱 이 사람이 해놓고 나갔어요. 이제 다시 3년 만에 그 사람들 바뀌더라고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참 외교 공무원들이 참 잘한다 싶은 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이 가면서 다음 오는 그 박병홍 그 국장한테 그걸 인수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박 국장이 5분 남으세요. 박 국장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미국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집어넣어 가지고 양쪽 국가 대표가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인을 해놓고 이 미국 사람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선포를 안 하고 미그작거리는 거예요. 무슨 공청회를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 안 되고 저보고 연락이 와가 뭐라고 얘기하는 하면, 연방 상원의원 올랜도 쪽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하나 좀 시켜가 한번 압력을 한번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농사꾼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은행의 신세진 레지나라는 여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더만, 그 상원의원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결국 2019년 10월인가 양쪽 국가가 이제 완전히 선포도 하고 해가,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호접란이 미국으로 이제 재배하는 화분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충남 태안에서 한 농가가 USD가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수출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울산의 송정농원에는 이제 난 농장이 그걸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에 한 농가가 이제 해서 이제 제가 현재 한 3개 농가에서 1년에 하여튼 한 5, 6개 컨테이너를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지금 물건을 사가 오는 데는 대만입니다. 근데 제가 농림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대만에서 물건을 사가 오면은 사실은 그 외화가 대만으로 가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새만금에다가 수출 단지를 하나 만들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아래 경상북도 지사님은 이제 대구 저 경주 어디 이쪽에다가 하나 만드시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수출 난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전략 한국 거를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미국에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사실은 그 홈디포나 월마트나 뭐 로이스나 어디 가도 그 가든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환경 관리가 식물이 들어가면 딱 그날부터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제대로 식물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받은 게 여기서 내가 가든 센터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그 저 농구먼이라고 그 모태펀드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본부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이애미 쪽에다가 가든 센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면 가든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모든 식물을 다 다루고 잔디 뭐 유실수까지 다 해서 실내 조경, 실외 조경, 화분 렌트 사업까지 다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를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계획은 미전역에 한 500개 정도의 가든 센터를 만들고 그 가든 센터에다가 종사원이 한 센터에 10명이 필요하면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뭐 청년 실업이 제일 좀 문제니까 청년들을 왕창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종사자로 심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든 센터가 한 500개 정도 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 상대로 뭐 세일을 하려고 손 빌릴 일도 없고 그냥 우리 브랜치에 세마이 추력이 계속 돌면 되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 좀 하고 그리고 한국의 새만금에 아주 대단히 수출 단지를 만들어서 전량 한국 거를 가져가는 이런 계획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아마 농구먼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내년도 한상 대회 말씀 잠깐 올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상 대회는 사실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한상 대회를 늘 와봤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고 느끼고 만들어가는 한상 대회는 아닌 듯 싶어서 내년도의 한상 대회는 정말로 제가 지금 내년도 한상 대회 준비를 위해서 챔버 오브 USA에 이제 우리 상호에서 미주 총연합회가 회원으로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안에도 수출입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도 제가 일단 회원으로 조인을 했고 또 챔버 오브 뉴욕 그쪽 상공회의소에도 제가 회원을 조인을 했는데 그걸 왜 했느냐면 내년도 한상 대회는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략 좀 우리 저 행사장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모시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건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 오브 USA는 지난번에 우리 강모세 부장이 나왔을 때 1차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동남아 수석 부회장하고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에 도움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자기네 특히 이 저 캘리포니아하고 LA 쪽의 상호회의소에는 직접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자기들 하고 연방 상무부에도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이 관계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수출입 협의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우리 영박 회장님이 이제 미국 그 수출하라는 이야기 사실은 나오는데 그분들이 역할이 뭐냐면 미국 상품을 해외 수출하는 거고 해외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을 하는 게 수출입 협의회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잘 아시지만 한 70-80%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바이어로 모시고 와서 뭐 셀러나 바이어 다 좋다고 했어요. 셀러 바이어로 모시고 와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매칭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손에 와 닿는 현장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상 대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도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 뭐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또 울산시 뭐 전부 다 MOU를 막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역시장 도지사님들이 자기 이 기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뭐 한 50개, 30개 이래 모시고 들어오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이미 다들 만들어 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주 훌륭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한상 대회 여기 계시는 분들 아주 정중하게 다 초대하겠습니다. 다 오셔서 좋은 대회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구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만하고 우리 여구의 그럼 그 호접난 차이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우리는 그 대체할 수가 없나 대만 제품을? 대만이 이제 호접란 하나만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재배 기술은 일본이 최고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만은 가장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고 대만은 아주 국가적으로 이 호접란 수출이 아주 큰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동안에는 그린하우스들이 다 옳지 않았는데 미국 USDA가 원하는 그린하우스를 지은 농가 상품은요 대만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농림부나 이런 데서 수출 단지를 만들자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상품이 대만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 생산 원가가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 촉진 자금이라는 게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시장님 군수님들은 또 그것 말고도 또 수출 묘종 구입 대금회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유통공사에서 물류비 지원도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 화분을 수출하는데 끝을 맞춰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소득이 훨씬 더 낮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난을 수입하는데 제일 첫째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난이요 저장성이 없는 꽃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내가 농촌진흥청에다가 1년에 몇 개 소비되는지 한번 소비량을 알아봤더만 1년에 한 500만 개 정도 소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10만 개가 생산되면은 이게 저장성이 없다 보니까 값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 원가 이하로 경매해서 농민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제 만약에 510만 개인데 제가 한 20만 개만 수입을 해가 갚버리면 내수시장 가격이 안정됩니다. 첫째 제가 목적이 이제 내수시장 가격을 만들어 주는 거고 안정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수출하는 농가가 적어도 하나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내 수출 비용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면 자기 마진이 얼마라는 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연간 소득을 안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이 이제 일본이 보면 아주 장인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출 농가가 안정적인 소장을 보장해 드리면서 조상 대대로 이 농업을 하게 만들어서 퀄리티를 세계에서 최고 가는 퀄리티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진정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병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착한 CEO가 성공한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인도네시아 KMK 그룹 글로벌 스포츠 그룹의 송창근 회장님이십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나서 회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유명 브랜드 신발을 생산하는 한 기업체.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전략으로 세 곳의 공장에서 2만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력을 자랑한다. 특히 종업원들의 이직률이 거의 없을 만큼 노사 간의 돈독한 신뢰가 자랑인 회사다. 오늘날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회사를 경영해온 한국인 송창근 회장이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을 8월 15일 날 했죠. 독립을. 인도네시아 8월 17일이에요. 같은 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누가 형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틀 먼저 난 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했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온순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편이고, 그래서 급한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그의 입에서 하루 종일 뜨리마까시 고맙다는 인사가 반복된다. Terima kasih bantuannya. Terima kasih. Pulangnya hati-hati ya. Hati-hati. 오늘 무슨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느바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직원들이 좀 있으면 고향을 다 가야지 전에 우리가 명절이잖아. 이 나라 명절이니까 제가 가서 다 수고했다고 손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직을 다 만나세요? 예, 3일간 만나요. 3일간. 아, 직원들 만나는 3일이요? 3일 동안 걸려요. 3일 동안 끊임없이 고맙습니다를 인사하는 그의 얼굴에선 한순간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의 경영 철학 또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경영이 뭐냐? 휴먼 터치 매니지먼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 휴먼 터치. 가슴을 터치하지 않는 경영. 요즘에는 우리 보통 권위적인 CEO들은 하라고 그러죠.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착한 CEO가 성공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종업원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종업원의 마음을 먼저 사려는 그의 노력은 늘 작고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 직원들에게 점심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또 있을까? 송 회장은 17,000명의 직원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점심시간과 편안한 공간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비행기용 배식 시스템. 보통 10,000명이 넘으면 2교대를 해야 됩니다, 점심을. 2교대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싱가포르 가는데 여기서 싱가포르까지 1시간 15분. 비행기 뜨고 내리고 다 빼고 나면 사실은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타보니까 꽉 찼는데 여기 승무원이 몇 명인가 쉬어보니까 8명. 기장하고 다 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300명 음식을 아침에 주더라. 꼭 아침에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벤치마크 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송창근 회장이 직원들의 통근 버스에 함께 오른다. 오늘은 2주에 한 번씩 갖는 시골 방문의 날. 그가 13년째 해오고 있는 주말 행사다. 그는 가족을 방문하듯 직접 직원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 Tuan rumahnya. Aduh, Pak Ujang, terima kasih ya. Kamu 10 tahun ya? Iya, iya Pak. Anaknya ada berapa? Ada 2 Pak. Ada 2? Iya Pak. Aduh.
sebelahnya punya. Tadi seperti ini. 무너져가는 집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 손창근 회장. 우선 천장을 수리하고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을 지시한다. 시골 방문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송 회장의 지시를 듣는다. 이렇게만 나온 직원 가족의 수만도 200여 가구가 넘었다. 이런 것들을 이 직원분이시죠? 예,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사는 것을 제가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면 Ini Pak, bos ini apa tempat saya tinggal di sini. betul, Saya kadang tidur di bawah, istri saya di atas. Saya kan anak dua. betul.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아기하고 애기 둘인데 같이 잔다는 얘기거든요. 잘 데가 없어서 이런 거 보면 Ada dapurnya. 참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Para undangan. 송 회장이 시골을 방문하는 날은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Ini salah satu terima kasih teman-teman datang dari KMK dan katanya ini semuanya buat dari teman-teman. Ya, 오늘 행사는 직원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perusahaan udah bangkrut banyak. 기임기의 소녀시대라 불리는 사내 그룹 사운드와 어깨동무를 하고 인도네시아 가요를 열창하는 송 회장. 그는 이들이야말로 인도네시안 드림을 이루어준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가족이란 걸 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내가 잘못해주면 그 이상으로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잘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조적으로 제일 성공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나에게 인도네시아는 사랑의 국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년 전에 방송된 겁니다.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종업원이 17,00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5,000명 정도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고 회장님이 첫 강연 문을 너무 잘 열으셨고 그다음 황 회장님 안 계시네 황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제가 마무리 강연을 잘 해주면 우리 고 회장님 강연은 더욱더 다이아몬드 같은 강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가 볼 때 고 회장님 열정을 봤을 때는 2시간, 3시간도 he can do it. 저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착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어로 미국사 저는 나이키를 하니까 나이키 제가 하는 브랜드가 나이키 컨버스 오프 화이트 그다음에 제가 네스 브랜드 인도네시아 1위입니다. 저희들이 한 3,000개 매장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표현을 한국말로는 편하게 착하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마이크,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생각은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합니다. 원래는 저는 같이 톡쇼를 해요. 제가 불러서 같이 하고 나누고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착한 것은 영어로 하면 나이스입니다. He's very good, but not nice. 무슨 뜻일까요? 저분은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실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 착한 CEO는 바로 아까 제가 보여준 것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주는 것은 giv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give and take. 근데 저는 give and take보다는
give and give. 그리고 and give. 언제까지? and give.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요? forget. 주고 주고 잊어라. 제가 서울대 명사 특강에서 이 강연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주고 주고 잊는 방법. You are the student of Korea. You are very responsible for this country. You gotta do it. You give them. 국가에 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주고 주고 잊어라. 그런 생각. 저는 항상 종업원들한테 뭘 주잖아요. 제가 시골 방문 아까는 봤죠. 저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매주 수요일 날. 왜 갑니까? 제가 그 가정 집에 가서 우리 종업원은 잘 봉급받는 거 알고 있죠. 얼마 받았는가는 알고 있지만 할머니는 찾아가요. 어머니 딸이 힘들지. 아침에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 얘는 4시에 일어나요. 그럼 집에는 몇 시에 오나요? 집에 오면 8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발소를 만든 거고요. 미용실을 만들었고 병원을 만들었고 저희 회사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의사하고 간호사 합치면 한 180명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환자가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수술해야 되죠. 눈과 해야 돼. 다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사회복지관가요? 아니에요. 내 가족 아프지 않으라고 해줬더니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기자들이 항상 묻는 게 How much you spend money for that? I don't know. 왜? 알면 안 돼요. 줬으니까 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 격리팀들은 알지 얼마. 저는 알고 싶어요. 그 아는 순간에 Oh my God. Oh my God. I spend that much money for that. I can buy this one for.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남한테 무시당해. 제가 저 뒤에 그 라라 씨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저분이 PhD인데 제가 어제 우연히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 그랬더니 제가 책을 읽었는데 착하게 살면 성공 못하는 이유가 7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만 전자로 착하게 살면 대충 착하게 살면 안 돼. 진짜로 착하게 살면요. 누가 보냐면 저를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 회장님 제가 알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he knows me but he doesn't know me. 저는 고 회장님 알지만 진짜 몰라요. 그렇죠? 종업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착하게 살면 누가 보냐면 제가 작은 거 나눠줘. 우리 직원들 이거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 너 먹어. 어머 sorry. 너 먹어. 살짝 주잖아요. 둘만 하는 것 같죠? 보세요. 저분이 자기 자식을 챙기는구나. 그러면 저분은 있을 때 나도 챙겨줄 것이다. 질투가 아니에요. 결혼 반지가 없어요. 결혼 반지를 제 사랑하는 우리 직원을 줬어요. 다이아몬드. 제가 결혼을 대학교 때 결혼했어요. 학생 때 결혼해가지고 반지가 실반지밖에 없었고 제가 어느 정도 기업을 이룬 다음에 싱가포르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20주년 때 다이아를 샀어요. 사가지고 회사 와서 이제 나이키 서밋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술을 잘 못해요. 엘이라고 여기 잘 알아 우리 임원인데 그 친구한테 가서 딱 가는데 술을 못 마시는데 나이키 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보려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오마이갓. 그래서 제가 잠깐 불렀어요. 엘이 컴온. 남자예요. 불러서 손 한번 볼까? 손을 보니까 여기에 맞아. 여기에. 그래서 손을 딱 빼고 반지를 껴줬어요. That's for you. 그러고 제가 우리 중역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반지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갔는데 에리한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못 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혹시 재혼할 일 있으면 여러분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혼하지 말래. 그래서 그게 착한 거에 본이지 않느냐. 제가 여기 지금 미국에 뷰티 협회에서 오늘 몇 분 오셨는데 제가 한상대회에서 장학재단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저예요. 아무도 와서 그냥 일하다 가고 해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돈이 있다고 해서 와서 실컷 재밌게 놀고 마시고 이러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가치가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어떨까 해서 항상 말레이시아에서 그걸 선언했어요. 제가 우리 아시아 한상대회 하면서 거기서 합시다. 제가 제외대회니까 We gotta make it.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일단 제가 10만 불 내고요. 10만 불 상내서 그 자리에서 80만 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오늘에 나왔는데 내일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장학금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분들이 착한 분이다. 성공 안 할 수 없어요. 혹시 제가 착하게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봅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봅니까? 근데 누가 봐요?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철두철미한 착하게 살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충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간을 제가 이거 원래는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제가 강연을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비싸게 굴어요. 강연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강연 요청이 많이 오죠. 여기저기 뭐 언제 오십시오. 제가 안 가요. 저 서울대에서 명예특강 할 때도 여기 우리 오 부사장이 저랑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서울대 총장님이 전화 왔어요. 1년이 왜 꼭 오셔가지고 명사특강인데 그냥 강연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초대하는데 그 전에 누구예요? 그 대통령감 그분이 하시는데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엮어서 했어요. 이렇게 엮어서 여기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삼성 어디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전부 다 서울 한 700명 돼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저는 서울대 처음 갔거든요. 서울대 봐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강변무량합니다. 저는 서울대 처음 봐 떨어진 사람이고 오늘 처음 이렇게 찾아왔더니 딱 들어오니까 그 제목이 뭐 주고 이자라의 주인공 그다음에 뭐 배고픈 호랑이가 사냥을 전 이런 큰 간판이 붙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서울대에서 그랬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누가 더 훌륭할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여러분이 더 훌륭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강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런 사람은 돈을 다 나눠주겠어요. 20만 원씩 해서 그랬더니 막 돈을 막 들어요. 제가 강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장님은 착하니까요. 맞아요. 또요. 뭐 회장님 돈 많으니까요. No, that's not right.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교수도 아닙니다. 저의 생활을 나눌 뿐인데 이 중에서 한 명만 제가 변화시킬 수 있어서 대한민국 변화된다면 저는 that's it. That's my responsibility. That's my mission.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만든 것이 사실은 휴먼 터치 매니지먼트. 이것만 빨리 보여주고 제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봅시다. 사람을 타치하는 마니 이거는 29년 됐습니다. 제가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뭐 대학에서 와서 저하고 뭐 책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최고예요. 이게 우리 회사 지금 이 회사는 23년 된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3,000명 근무하고 있고요. 100% 나이키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우선 누군가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들어오면 일단 사람이 먼저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또 다른 그 실리콘밸리 같은 컨셉으로 지은 공장인데 실제 터미널 1 있죠? 터미널 2. 그래서 여기 100% 나이키를 해요. 저의 희망은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나이키 사람들 모아놓고 My wish. 여기가 살라띠가라는 지역이라면 살라띠가 에어포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에어포스에서 에어포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에어포스, 시포트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서 지금 현재 한 19,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이게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출근하는 모습 저는 종업원들이 이렇게 출근할 때 지금 현재는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출근할 때 어때요? 옷이 깔끔해져요. 머리도 막 이러지 않고 싹 깔끔하게 하고 대학생처럼 출근해.
이렇게 해서 전체 막 여기 이제 병원이 제가 회사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앰뷸런스도 한 7대 정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고, 우리 임산부 우리 종업원이 임신한 임산부들이 한 800명 매일매일 8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를 뭐냐, 우리 손주가 하루에 800명씩 태어나는구나. It's my responsibility.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 또 낳냐? 그건 착할 거예요. 저분들 더 사랑으로, 그래서 더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거는 또 다른 회사인데 이거는 인천공항 컨셉입니다. 싱가포르. 여기서 100% 컨버스를 해요. 컨버스 제가 아시아에서 넘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한 우리 일본 시장의 90% 컨버스가 우리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이제 항상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렇게 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전 셀피의 대가가 됐습니다. 딱 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 세팅, 오케이, 고. 그럼 저 딱딱딱 셀피. 이렇게 그 3M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 휴먼 요거만 가지고 가세요 오늘. FM, MM, H2M. FM 뭐냐면 Face Management. 얼굴 관리를 좀 잘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CEO가 되려면 플라스틱 서저리가 아니고 얼굴을 어떻게 표정을 잘 관리하라. 그랬더니 이런 분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웃는 얼굴에는. 그래서 하루에 우리는 300번씩 웃기로. 그리고 저는 하루에 2만 번씩 웃기로. 우리 임원들 하루에 5천 번씩 웃기로. 그렇게 했더니 회사가 어때요? 웃음, 포지티브 에너지가 퍼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 오시면 금방 느껴요. 밝아요, 저 회사는. 안녕하세요. 제 출근하는 모습이, 제가 딱 출근하면 이렇게 가면 우리 앞에서 딱 이제 그럼 굿모닝 미스터 송 새해야 돼. 건강해요? 그럼 올라가면서 탁 가다 보면 임산부가 지나가. 오 마이 갓. 몇 개월 됐어? 6개월. 첫애야? 예. 어때? 겁나? 겁내지 마. 알았지? 요거예요. 요게 얼굴 관리. 그리고 하루에 300번씩 웃자. 회사 안에서. 그리고 하루에 15분씩 너털로서만 웃자. 그러면 암 안 걸려요. 의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암 걸릴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마우스 매니지먼트. 첫 번째는 얼굴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입이에요. 입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잘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텔링과 텔링 스토리인데, 텔링 스토리는 짓거리는 것. 우리 사장님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 잔소리. 요거는 텔링 스토리라고 그래요. 근데 스토리텔러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교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의 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의 톤은 D입니다. D. 드링. 요 키로 제가 해요.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제가 한 키로 D 샵을 올려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Can you hear me? 이렇게. 이런 때는 여러분 들리세요? 요 차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말 500개를 만들어서 한국말, 영어, 인도네시아 말 500개만 쓰면 모든 게 소통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I'm very comfortable with you. 정말 편해요. 당신 보면 어떻게 편해? 요거 저는 실천했고, 뉴욕에서 오신 분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뉴욕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비행기 타고 가면요 이거 하세요. 그럼 한 200개, 300개 금방 만들어지고 탁 그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뺀 상처는 평생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H2M이죠. 마지막입니다. H2M은 손이에요. 오른손은 주는 손, 왼손은 돕는 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냥 가방을 오른쪽 들었다 왼쪽 하지 마시고 왼손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저기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예, 잠깐만. 제가 느낌을 제가 봐드릴게요. 저랑 도연이 씨, 예, 자 이렇게 잡을 때 하고요. 그래서 왼손은 오른손 제가 줬잖아요. 왼손은 힘이 끼죠. 따뜻함 그대로 전달.
이러면요. 아이고 도현이 씨, 요거예요.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여자한테는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착하고 따뜻하고 라이커블한 CEO가 됩니다. 알았죠? 다음에 next time I see you again. 오늘 저녁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하는데 뭐냐면 젊은이들아 왜 이렇게 있냐? 왜 젊은이들이 감기 몽살 걸려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냐? 한국 젊은이들. Power of the youth.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오늘 그 강연을 해요. 8시 반인가? 8시 반?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곤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세 분 모두 이렇게 발표를 마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영학계에서 여기 또 전 회장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한인구 회장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좀 인사하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말도 안 통하고 사실 문화도 다르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외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구시고 위기를 극복하신 우리 한상 경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송 회장님께서는 사랑으로 CEO가 되는 그런 좋은 레슨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경영학자들도 이런 사례를 좀 더 체계화하고 이론화시켜서 한상의 성공 이론을 만들고 K 매니지먼트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발표해 주신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종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 분의 연사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까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들이에요. 고객 만족이라든가 열심히 하라라든가. 근데 사실 경영학자들도 조금 반성한 사람들은 오래전 얘기지만 인비저블 팩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나눠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케이스마다 다 내용이 다 독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으시면서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만든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 둘인데 둘이 너무나도 틀려요. 근데 애들마다 훈육 방법하고 교육 방법이랑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이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얘기 들으면 무언가 공통점들이 또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 경영학회 회장님이신 한상만 회장님께서 제가 일정이 좀 있어서 사례를 직접 들지 못했지만 저희 경영학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제 한상 기업을 대표하시는 기업가들의 사례를 개발해서 오늘 이제 이 세션에서 발표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질의응답만 한 5분 정도 받는. 아, 그러시죠. 아, 그러실까요? 그냥 예, 편안하게 하시죠 그러면. 예. 예. 네.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예. 아, 누구 질문 저쪽에. 예. 6번, 7번요. 질문자한테. 예. 네, 오늘 저는 도전과 나눔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금용 이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옥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벤처업계에 있었는데요. 전설적인 이제 고상고 회장님, 우리 송창 회장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저는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하고 인도네시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5기까지 와갖고 지난번에는 그 하이론의 대표 우리 스콘학교 선배기도 한데 거기 가서도 하고 여대장사도 가봤는데 송 회장님한테 꼭 제가 오늘 오면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들이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한 3만 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갔어요. 9천 개 정도 가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한 3천 개, 2,500개, 3천 개 있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자리 잡으려면 그게 좀 어떤 요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임금으로 예를 들면 생산 코스트가 낮으니까 1년이면 500만 명이 지금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훨씬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현지에서 20년 동안 보시기에 어떻게 나가는 기업들은 성공하고 어떻게 나가는 기업은 아무리 인도네시아라도 좀 힘들더라 옆에서 볼 때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프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항상 360일간 외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요. Always ban.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우리 집에 그 요리사가 29년 됐어요. 그분이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천직이다. 이럴 때 이분을 섬겨주는. 그래서 강한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관리해주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인건비 싼 거 마찬가지 좀 쌉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웃어요. 베트남은 차이니스 피가 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 회장님은 베트남 또 경영하고 있어도 다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좀 게을러요. 베트남은 조금 빠르잖아요. 그게 강점이 있어요. 강단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총성심이 높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 이 알라의 뜻이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그렇습니다. 소프트하면서 그러니까 웃는다 화를 내도 괜찮아요. 화를 내도 괜찮은데 좀 왜 그래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상을 딱 쓰고 딱 하면 인상을 쓰는 순간에 저분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밝게 하면 다 돼요. 인도네시아. 이상입니다. 다음 분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우리 회장님께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저기 마이크.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남, 그게 이제 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복보다 더 큰 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분명히 그 나이키라는 좋은 기업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근데 그 만남의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29살 때요. 한국에 있는 미국 지사의 지사장을 받았어요. 29살 때. 저는 대학을 울산 공대를 나왔어요.
근데 울산 공대를 나왔고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29살에 제가 미국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CK, you wanna be our representative of Korea? So why me? No. 그랬더니 이 사람들 묻고 싶은 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묻지 않아요. 근데 너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That's me. I gotta be myself. I don't want to compare with these people. 너 서울대 나왔어? I don't care. 제가 울산 공대 나왔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까? 저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나이키에 제일 처음에 오더를 받을 때 제 공장 너무너무 시원해요.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회사.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나이키 사람들하고 같은 이들이 미팅하면서 What if? 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키가 다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나이키 제일 하바리가 있으면은 그런 회사도 필요하지 않아? 근데 나는 하바리가 되고 싶다. 근데 거기서 난 최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줄래? 그랬더니 한 1년 후에 전화 왔어요. CK, can I see you in my office? For what? You told me last time about this. 그래서 저는 항상 가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이키는 왜 신발을 제일 많이 버리는 게 나이키가 공장이 아니고 그런 쓰레기는 왜 나이키는 왜 책임을 안 져요? 그때 전 나이키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이키의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 유치장을 만들겠다 해서 우리가 리사이클 센터를 만든 게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이키에서 너는 작지만 너는 조그마한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만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키 오더를 받았고요. 지금은 제가 전 세계 물량이 워낙 나이키 크니까요. 한 4% 정도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4% 정도. 그게 다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주고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품질 같은 거 우리 회사 들어가면 노래가 많아요. 아침 출근하면 막 노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음악 왜냐하면 기쁨을 그래서 don't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기쁘게 일하라. work fun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기쁘게 일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를 저는 33년간 계속 심어왔고요. 예, 우리 회사 종업원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죠.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종업원들이. 왜냐하면 저는 숨기질 않아요. 제가 울산에 나의 고향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한상대회에 있고 제가 좀 상도 받고 한다. 그 대학에서. 그리고 언제 온다. 다 알아요. 우리 직원들. 우리가 뭐 갔다가 언제 온다 이런 게 있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리셉션 가면서 내가 11월 5일 날 와. What's wrong? 괜찮잖아요. 내 식구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또 고상구 회장님도 계시고 황병구 회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을 음식점에서 했어요. 음식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식점 조그만 공간에서 해서 자재 팔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음식점에 종업원들 제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착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했더니 뭐 다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온 거죠. 남을 존중해주고 휴먼 터치면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구 회장님도 계시고 또 황병구 회장님도 계시니까 좀 다른 분들 좀 질문. 고 회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트라에 33년 있다가 나와서 지금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 이현욱 위원하고 같이 해서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전 세계 많이 다녔고 여기 있는 옥타나 세계 한상 분들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또 직접 경영 스토리를 듣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 회장님 잠깐 제 물류센터도 가보고 다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베트남이 이제 저희 동남아시아 이제 신남방 할 때도 제가 같이 몇 번 가서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미중 관계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또 이 P턴, U턴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베트남은 뭐 중국을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데 아까 얘기하신 베트남도 공산주의 여러 명이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요새 들리고 또 상당히 많은
이 인건비나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에서 결국은 재편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베트남의 역할 또 인도네시아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베트남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죠. 이제 중국의 대안으로 이제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베트남에 현재 한 10,0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제서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 베트남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뭐 악성 그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나간다, 신한은행이 나간다, 뭐 박항서 감독이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버들이 아주 좋아요 클릭 받으려고 가장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유튜버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사실 베트남은 어떠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좀 겨루고 베트남 좀 부지런하다 그랬는데, 베트남은요 유교 문화권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유교 문화권이고, 우리가 보통 뭐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잖아.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쪽으로 보면 중국 같고 이쪽으로 보면 인도 같아서,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베트남은요 동남아가 아니라 동북아에 속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은 동북아로 봐야 돼요. 그 모든 이거 우리 불교 사찰 같은 거 봐도 그든 좀 힌두교 양식을 좀 띈 불교,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가면은 그 불교 사원이 또 힌두교 양식을 좀 많이 띄고 있는데, 베트남은 전통적인 우리 한국 기아 양식을 띄고 있어요. 그건 뭐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다. 그게 이제 한국, 중국, 베트남.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효심이 강하고 가족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그래서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월급의 10분의 1을 주고 베트남에서 80% 생산 능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80% 효율을 나타내는 거고, 월급은 10분의 1이고 능력은 80%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부진한 민족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베트남이 요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왜?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해버리니까. 초반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공장을 봉쇄하고 직원들 출근들이 그냥 그 출근도 못하게 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도 리스크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 한 거의 80% 90%까지 모바일 폰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생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곳에 몰입하는 것은 기업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하기 위해서 인도에 대한 인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아마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인도로 좀 가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R&D 센터도 만들고, 한국 기업들도 또 이제 중국이 저렇게 이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많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베트남은 아직 좀 더 갈 것이다.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론 뭐 봉제라는 이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 생각 안 하고 베트남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베트남 기업이 인도네시아도 갈 수 있고 하겠지만, 그 대안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베트남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다 한 5년 후에 베트남은 폭발 성장할 거예요. 지금도 폭발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부터의 5년은 베트남은 정말 이 경제력 하는 건요,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돈도 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집 마련 안 해도 자가용 타고 다녀야 되지, 뭐 여행 즐겨야 되지, 갈 거 다 늘리듯이, 이거는 문화 수준이 결국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베트남이 주머니에 암만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몰랐어요. 써봤어야지. 하지만 이제는 문화적 설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엔 서고 싶어도 설 때가 외국 나가야 좋은 물건 상품을 사고 좋은 걸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만 봐도 충분하게 이제 좋은 상품도 좋은 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돈이 풀리는 거죠. 시장에 쓰는 거죠. 유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트남 앞으로 향후 5년은 굉장한 폭발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 K마켓도 유통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5년 뒤 시장은 지금과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것이다. 저희들 고객들이 80%가 현지인이에요. 로컬라이징, 현지화입니다.
저희들은 현지화 전략이에요. 왜? 한국 교민을 가지고 13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질 수 없잖아.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해도 20만 명 사는데 그거 어떻게 130개 이상의 매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지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의 80%는 현지인이다.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 하고 뭐 베트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과감하게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지금도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열정과 재치와 진심이 넘치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같이 함께 사진 한 판 찍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념사진 한 판 찍고 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